네, 스맥다운 후토크를 시작할 건데요. 오늘 정말 폭풍이 지나쳤습니다, 여러분. 이 쇼에서는 폭풍이 전혀 없었고 매우 잔잔했고 살짝 노잼다운의 느낌이 없잖아 있었는데 그것보다 일단 방출러시가 굉장히 심하게 있었습니다. 이 방출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다뤄보도록 하고요. 일단 스맥다운 얘기만 먼저 하자면 LA 나이트와 데미안 프리스트가 먼저 설전을 가집니다. 사실상 데미안 프리스트가 저번 주 LA 나이트의 경기를 방해하면서 이제 LA 나이트가 DQ패를 당했거든요. 이제 넘버원 컨텐더였기 때문에 도전권을 잃어버리게 된 거야. LA 나이트는 데미안 프리스트 때문에. 그래서 그걸로 이제 감정이 있어가지고 경기를 하고 있었는데 경기가 이제 우당탕탕 하고 있다가 결국에 또 난입이 일어납니다. 예. 난입이 먼저는 솔로 시코어가 먼저 난입을 했고요. 솔로 시코어가 먼저 난입을 하고 제이콥 파2까지 나오게 되면서 링이 평정이 되고 뭔가 느낌이 이 계속해서 US 챔피언십은 결국에 다자간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느낌을 계속해서 주는데 실제로 나중에 이어지는 발표가 나와요. 네. 그래서 경기가 결국에는 제대로 치러지지가 않았어. LA 나이트랑 데미안 프리스트랑 이 오프닝이라서 사람들이 반응이 뜨거웠는데 반응이 점점 죽어갈 때쯤 결국에 난입이 일어나게 되면서 허무하게 끝이 납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둘 간의 감정이 격해지고 이제 거기에 솔로하고 제이콥 파투가 또 방해를 했다. 이 정도로 알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태그 매치인데 저는 사실 이제 중계를 단톡방에 있으니까 방송국에서 이제 오늘 대진이 미리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넘어온 대진 중에 굉장히 흥미로운 대진이 이거였어요. 프리티 데들리 대 프렉시엄. 그래서 프리티 데들리가 백스테이지에서부터 너네 좀 치는 거 알고 있어?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러고서 이제 붙어봤는데 이 서사이 다이브 연속으로 4연타 하는 장면도 좋았고 프리티 데들리도 상대방을 고릴라 프레스로 거퍼스터 파트너의 무릎으로 던지는 더블팀 무브도 좋았고 이 좋은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경기 중간에 이 러닝 슈팅 스타 프레스 지면에서 스탠딩으로 쓰는 네이탄의 슈팅 스타 프레스가 있었는데 이제 프레스가 내려오면서 팔꿈치 쪽에 코를 맞게 되는 엘튼 프리스 출혈이 심하게 납니다. 그래서 결국에 요즘에는 피니셔가 좀 바뀌었어. 원래 이 스페니쉬 플라이랑 피니스 스플래시로 매번 승리를 따내지 않았거든요. 이거 말고 따로 있었는데 요즘엔 이걸로 스맥다운에서 연전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메이저 쇼에서 좀 직관성이 좋은 기술로 피니셔를 좀 하려는 게 아닌가? 화려한 그런 캐릭터를 살리려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프렉시엄이 또 한번 승리를 거뒀고 프렉시엄이 연승을 거두는 중. 아무래도 차기 챔피언 마테리얼로 부족함이 없으니까 이제 콜업에 맞춰서 푸시를 많이 주고 있죠. 네. 다음 이제 여성들끼리 또 링 위를 점령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이아가 돌아와서 프로모를 하게 되면서 챔피언이 될 거라고 입을 떼자마자 티파니가 나옵니다. 그래서 티파니가 너한테 캐싱이란 게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 샬롯도 이기고 너도 이기고 내가 최고임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오미는 맨날 너네 둘만 해먹고 난 지옥을 겪었어. 진짜 변한 나오미. 내가 기회를 받아야 돼. 하니까 이제 카게도 나와서 우당탕탕 4인방 하니까 닉 알디스가 대놓고 태그팀 매치 플레이어 하면서 이제 윙크를 합니다. 이 장면이에요. 네. 대놓고 띠어누르롱을 할라할라 갑을 샤라웃 했어요. 예, 전설 중에 전설. 스맥다운 GM은 맨날 싸우면 태그팀 매치하네 라는 걸 닉 알디스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훈훈한 장면이 아닌가? 이 전설을 이제 트리뷰트 해주는 이런 장면들, 윙크를 통해서 재확인시켜주는 그런 장면들 굉장히 좋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다음 경기는 미즈하고 알리스타워 블랙 간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정확히 우리의 예상과 똑같이 흘러갔어요. 네. 이제 미즈는 무조건 질 것이고 진 다음에 경기 잘하는 카멜로 에이지가 나와서 이 둘 간의 장기 대립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저번 주에 있었는데 예상대로 이제 미즈가 분전했습니다. 네, 빠른 블랙메스 시작하자마자 댕공하고 목이 베일 뻔했거든. 근데 그걸 피하고
그걸 피하고 몇 번의 고비를 넘고서 주도권을 잡았는데 미즈가. 그래서 노잼이죠. 사실상 악역이 주도권 잡을 때는 무조건 슬리퍼하면서 다음에 어떻게 할래 이런 거 상의하면서 이제 막 일어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알리스터 블랙이 주도권을 잡는 장면이 해머링을 반격하는 장면이 되게 멋있었어요. 뭔가 이소룡 같이 이렇게 탁탁 이렇게 해머링을 막아내고 본인의 킥복싱 무에타이 베이스를 살려서 주도권을 잡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에 경기를 승리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미즈의 스컬 크러싱 피날레를 손으로 착지를 하고 시덥한 다음에 결국에 블랙매스를 꽂아내거든요. 이 마지막 스팟이 너무 멋있었다. 오늘 경기 중에 난 이게 제일 좋았던 것 같은데 여러분. 네, 오늘 이 알리스터 블랙과 미즈의 경기가 제일 볼만했던 것 같아. 인정. 이게 제일 좋긴 함. 그니까 이 경기가 진짜 좋았어요 여러분들. 네, 쇼를 아마 안 보신 분들은 유튜브로 이 쇼의 후반부 경기 결과까지 WWE 많이 올려놓으니까 이거 정도 챙겨보시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짜 이 스맥다운 이 푸른 진흙탕에 한 줄기의 빛이 알리스터 블랙이 아닌가 해서 카멜로는 미즈가 쓰러지자 너가 우리 형 건드렸냐? 이러면서 이제 카멜로하고 이어나갈 것 같습니다. 또 백스테이지에서 레이 페니스의 레슬매니아 패배를 조롱하는 산토스 에스코바르. 레이 페니스가 열받아서 경기를 하자고 합니다. 이 스페니쉬와 스페니쉬, 루차와 루차, 하이플라이어, 그리고 이제 전통 루차인 에스코바르의 경기가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매치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좀 이따 이어가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젤리나 베가 파이퍼 니븐 간의 싱글 경기, 새로운 여성 US 챔피언에 오른 젤리나 베가의 첫 경기가 되겠는데, 이 경기는 이제 타이틀 매치는 아니고 파이퍼 니븐이 이길 경우에는 도전자가 됩니다. 젤리나 베가에게 도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기게 된다면 시크릿 허비스의 이제 보스가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뭐 이걸 이겨서 다음 주에 도전한다 한들 결국엔 이제 US 챔피언이 바뀔 일은 별로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내심 파이퍼 니븐이 이겨도 되지 않을까? 젤리나 베가를 언더독으로 부킹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도 있었어. 하지만 이제 초반에 계속해서 기선제압한 거 무색하게 결국에는 이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가 그래도 좀 볼만했던 게 첼시 그린이 벨트를 잃었잖아. 벨트를 잃고 나서 그 장례식에 오는 과부의 복장을 하고 나왔어. 검은색 그 뭐라 하지? 검은색 사포를 이제 덮어 쓰고 그 장례식의 미망인 코스프레가 좀 눈길이 많이 갔고, 또 코브라 클러치하고 레인메이커를 쓰는 파이퍼 니븐도 임팩트가 굉장히 좋았다. 또 무쌍이라고 해서 우라나게를 허리를 감아서 쓰는 기술이 있거든요. 그 무쌍도 나는 너무 좋았다고 생각해. 그래서 파이퍼 니븐은 진짜 잘해요. NXT UK 때부터 너무너무 잘하는 선수야. 하지만 이미 보스인 첼시 그린을 이긴 이 젤리나 베가가 그 첼시 그린 밑에 있는 니븐에게 이기는 부킹은 니븐에게 지는 부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첼시가 마지막에 방해했는데 그 방해하는 동안 뒤에서 기습하려던 니븐의 기습을 피하면서 잭나이프 롤업으로 승리했습니다. 롤업으로. 네, 그래서 이제 US 챔피언으로서의 위상이 이어지고 있다. 또 백스테이지에서 여러 항의가 있었고, 여러 항의에 의해서 데미안, 드루 맥킨타이어, LA 나이트, 제이콥 파투 간의 백래쉬, 페이탈 4웨이 US 챔피언십 매치가 확정이 됐어요. 이 경기 좀 재밌겠죠. 예. 레슬링 도사들을 다 모아놔갖고 일단 두루랑 제이콥이 워낙에 잘하잖아. 데미안도 보통 이상하고 LA도 상대방이 잘할 때 충분히 받쳐주는 선수가 된다는 걸 레슬매니아에서 이미 증명했기 때문에 맞아요.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가 아닌가. 제이콥 내끼 식사 예정. 자기 자신은 빼야지. 새끼지 새끼. 제이콥 진짜 물건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정말 딱 얘가 뺏겠다 싶을 정도로 튀어나오는 선역이 있으면 그 전까지는 제이콥이 쭉 이어가지 않을까? 아니면 제이콥이 경기 중간에 선역화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번 경기 말고 나중에 솔로와의 대립이 언젠간 이어질 거니까 그 과정에서 아마 선역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봐요. 네. 또 오늘 경기 외적으로 프로모에서 제일 좋았던 건 아마 이게 아닌가 싶은데 랜디 오튼이 등장합니다. 랜디 오튼이 You Can See Me 존 시나의 대사를 인용해서 사람들이 널 제대로 볼 수 없을 때 나는 알아봤다.
너는 이기적이고 교만했다. 그리고 이 바닥에 빛나는 새 장난감이었고 궁극의 인형술사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게 빈스 맥맨이죠. 빈스 맥맨의 최고 인형이었다. PG 에라의 만화 캐릭터였고 하지만 나는 너처럼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었다. 내 모습 그대로 비춰주었다. 네 티셔츠, 헤드밴드, 아음밴드, 넥밴드, 팬티 내는 게 중요했고 그걸 반복해왔고 아이들을 타겟으로 성공했다. 아이들을 생각하는 척 하지만 아이가 없지. 관중의 아이를 키워서 아이가 없다고? 너는 그들의 부모의 주머니를 20년 동안 털어왔다. 허슬 로얄 리스펙트를 했지. 근면은 그렇다 치고 충이와 존경은 어디 갔지? 랜디 오튼 가문의 이름을 지운다 했지. 얘가 리스펙트가 없다는 거죠. 자기 가문의 이름을 지운다는 것 자체가. 이 3세대 슈퍼스타 가문의 이름을 지운다는 게 리스펙트가 없다는 거야. 그러려면 내 데드바디를 밟고 넘어가야 될 것이다. 너는 그냥 내가 제거해야 할 또 다른 전설일 뿐이야. 이 랜디 오튼 레전드 킬러로 복귀할 것 발표해서 굉장히 멋있는 프로모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백래시에서 가족, 자식들 다 부른다 이거야. 랜디 오튼의 5자식 그리고 이제 킴 와이프까지 데려와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펀트킥을 강하게 날릴 거다. 5명이 아니라 4명이구나. 그래서 이제 걸어서 퇴장 못하게 해주지. RKO 날릴 것이다. 펀트킥 날릴 것이다. 선언. 그래서 이제 퇴장하고 있는데 백스테이지에서 알투르스가 나오면서 어릴 적 영웅 시나가 랜디 오튼을 이길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 턴이란 걸 못 받아들이는 알투르스의 모습이 나와요. 예. 알투르스는 시나가 자신이 진짜 마지막 챔피언이라고 얘기했다. 시나가 이길 것이다. 나는 어릴 적 영웅 존 시나 믿는다. 옆에서 지미 우소가 계속 답답해합니다. 네.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긴 해요, 사실. 근데 그게. 근데 확실한 건 투르스가 2주 연속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긴 해요. 뭔가 빌드업이 있어. 투르스 관련해서도 어린이 팬 알투르스 53세 뭔가 투르스를 관련해서도 뭔가 있어. 저번 주에도 한 얘기지만 어린이 팬인데 존 시나가 악역인 걸 받아들이는 충격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같이 턴이를 하거나 뭔가 그런 장면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 뭐 하다못해 경기 중에 의자라도 이렇게 쓱 넣어준다던가 투르스가 그거 3초만 해도 투르스의 존재감이나 투르스의 캐릭터의 입체감이 굉장히 많이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알투르스의 캐릭터가 이어질지도 기대를 하게 합니다. 쇼가 사실 경기가 되게 기대했던 경기들이 기대한 만큼 못 보여주는 경기들이 있잖아. 오늘이 대부분 그런 경기들인데 이런 드라마적인 요소가 쇼를 계속 보게 만들어. 다음 주에 투르스가 뭐 할까? 무슨 헛소리 할까? 이게 궁금하잖아 실제로. 그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레이 페닉스와 산토스 에스코바르 간의 경기가 있는데 에디 게레로의 부츠를 신고 산토스가 경기를 했습니다. 가끔 그 신발을 신어요. 에디의 그 블랙 앤 골드 신발 있어요. 에디가 옛날에 신던 그 부츠를 신고 경기를 했고 또 경기 중에 계속 레이 미스테리오는 틀렸다. 자신의 대체자를 레이 페닉스로 고른 건 실수다. 라는 트래시 토킹도 했고 레이 페닉스에게 우리와 함께하자라는 얘기도 했어. 근데 그런 이야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경기 중에 초중반 내내 스토리텔링을 하느라 노잼 운영을 합니다. 악역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데 스토리텔링도 해. 말을 하려면은 뭐 얼굴을 밟고 있다던가 서브미션을 걸고 있다던가 그런 장면일 때 말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노잼으로 계속 가는 거야. 노잼으로. 그래서 초반부가 되게 재미가 없었어. 우리는 사실 누가 이길지 알고 있잖아요. 사실 지금 이제 데뷔하면서 WWE에 이제 막 포텐셜을 얻고 있는 레이 페닉스의 승리를 기대하는 입장에서 화려한 장면들이 생각보다 안 나왔다. 이 장외로 하는 수어사이드 다이브 산토스 에스코바르의 트레이드마크죠. 에리오델 판타즈마 때부터 썼던 머리부터 날아가는 미사일 수어사이드 다이브 이런 것도 좋았고 해서 에디의 기술을 또 쓰거든. 슬링샷 센턴 우리 옛날에 링 밖에서 링 안으로 하는 거 있잖아. 그런 것도 쓰고 막 좋은 기술들이 후반부에 좀 많이 나요. 후반부에. 그래서 코너에서 페니스가 문설트로 반격하고 이제 좋았던 게 내 유튜브 쇼츠에도 올린 장면이 똑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페니스가 많이 하는 건데
에스코발의 무릎 공격을 맞고 다운되자마자 숄더 스프링으로 일어나서 슈퍼킥 반격. 이게 WWE에서 나왔어요, 오늘. 이 니트리거 스프링 후 슈퍼킥 반격하는 페닉스의 엄청난 장면이 있었고, 결국에 이제 팬텀 드라이버를 쓰려는 에스코발의 공격을 벗어난 뒤에 후방에서 드랍킥 후에 비틀거리는 에스코바르에게 3점 루프를 걸어서 PK 날리고 다운되면 미티오라로 더블니 드랍이죠. 예, 미티오라로 승리 거뒀습니다. 미티오라가 원래 이제 서 있는 상대에게 일자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탑로프에서 뛰어내리거나 이런 식으로 약간 시티드 센터 느낌으로 많이 넣었잖아. 근데 이번에는 거의 정통 미티오라, 시마가 쓰는 정통 미티오라처럼 누워있는 상대에게 니드랍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임팩트가 나름 셌어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 피니셔로 쓰나? 뭐 이런 생각도 있고, 왜냐면 계속해서 드라이버류가 허용이 됐어. 허용이 피닉스 드라이버 썼단 말이야 실제로. 그래서 이걸 쓰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저번 레슬매니아에선 내 기억에는 페닉스 드라이버도 썼거든? 이걸 쓰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이 미티오라를 쓴 게 앞으로 피니셔가 바뀐다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앞으로 미티오라가 피니셔예요 이건 아니고,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하는 시즌인 것 같아. 보통 그런 시절을 다 겪어요. 예. 그래서 하우스쇼 때 특히 많이 실험해보고, 관중들의 탄성이 어느 정도 나오나, 임팩트가 있나, 이런 과정을 좀 겪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네. 그래서 벌써 메인 이벤트로 달려가고 있는데, 메인 이벤트가 사실 뭐 여러분,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진 않았어요, 이 경기 자체를. 근데 경기가 막 이렇게 되게 뜨겁다거나 재밌다거나 뭐 그런 느낌은 또 아니었던 것 같아. 딱 기대한 만큼만 보여줬다? 이제 노잼 운영 끝에 티파니가 핫태그를 하고요. 태그팀 매치는 다 그렇잖아. 악역일 때 재미없다가 선혁이 핫태그 하면 선혁이 치고 나갈 때 재밌고 막 그렇잖아. 근데 티파니가 핫태그 할 때 좀 재밌었어서. 이제 티파니가 핫태그 하면서 크루시픽스 드라이버를 꽂는 장면, 그 장면부터 이제 우리 방의 사람들 티파니 돌아왔네, 폼 회복했네, 큰 무대에서만 긴장하나 보네, 애가 잘하네, 막 여론이 갑자기 바뀌는 걸 보면서 좀 신기했어요. 네. 근데 그 말이 맞아요. 네, 티파니는 긴장 많이 하는 편이고, 그때 부상도 있었고, 그래서 좋은 폼을 보여주면서 경기를 운영을 하다가 이제 또 바로 주도권 있을 때 제이드랑 태그해서 제이드가 초크슬램도 하고, 근데 이제 반격하는 과정에서 나이아 잭스가 절정의 기량을 보여줍니다. 난 걔가 그렇게 빨리 뛰는 거 오늘 처음 봤어. 되게 스피드가 있더라고, 나이아 잭스가. 요즘 사람들이 나이아가 방출 후 컴백에서 되게 잘한다고 얘기 많이 하잖아. 근데 요즘에 진짜 나이아는 달라진 것 같아. 나이아는 푸시를 한번 더 받아도 될 것 같을 정도로 잘해준 것 같아. 사실 유튜브에도 올려놨듯이 스맥다운 여성부 위기라고 했을 때 내가 언급한 4명이 딱 태그 경기를 한 거거든. 오늘 이 경기를 이끌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경기가 중후반부 하이스팟에서만 재밌긴 했어요. 근데 그래도 내가 걱정한 것보다는 오늘 훨씬 좋은 경기가 나온 것 같고, 결국에 이제 카길이 예전 케인이 쓰던 폴링 파워밤이라고 해서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엎드리면서 쓰는 파워밤이 있어요. 그 폴링 파워밤을 나이아에게 성공하면서 결국에 이제 티파니와 카길 팀이 승리를 합니다. 다음 주에 예고가 된 바로는 이제 나이아 잭스하고 제이드 카길의 넘버원 컨텐더십이 있거든? 근데 이미 그 컨텐더십이 예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뒤풀이로 나오미가 벨트를 들어 올립니다. 이 카길을 공격하면서, 티파니도 공격하면서 본인이 벨트를 들어 올려요. 그래서 나오미가 벨트를 들어 올리는 장면으로 끝났어, 쇼가. 예, 헬파이어 파워밤, 네, 전문 용어 나왔네요. 네, 그걸 썼죠. 예, 왼쪽에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 헬파이어 파워밤으로 승리를 거뒀어요. 오랜만에 듣네, 헬파이어 파워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페이탈 4의 각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경기가 1대1로 조질 바에는 다인전으로 정신없이 재밌게 짜자, 이런 마인드인 것 같거든? 그래서 나도 그 점에선 동의하는데, 너무 몰려있으면 또 그래. 그래서 이제 스맥다운의 주요 대진들이 대부분이 페이탈 4A로 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일단 다음 주 도전자 결정전까지 봐야겠죠? 거기서 이제 도전자가 정당하게 선정이 된다면 티파니와 싱글 경기를 할 것이고, 제이드 카길 혹은 나이아 잭스 승자와 함께 티파니가 싱글 경기 할 것이고, 거기에 또 나오미가 와서 개판 치면 페이탈 4A로 할 것이고,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근데 일단 이 엔딩 장면 자체가 나오미가 마지막에 기습을 했지만 나오미는 이제 임신을 위해 공백기가 있을 예정이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시대를 이끌어갈 제이드 카게요가 티파니가 이 투샷이 난 보기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대들을 이끌어갈 주인공들이 엔딩을 차지하는 스맥다운 쇼의 메인 이벤트를 차지하는 장면에 있어서 나는 좋게 봤어요. 네. 그래서 오늘 영건이가 누구예요? 예, 젊은 유망주 영건들 예, 기대감을 좀 부풀게 하는 좋은 인재들인 건 맞는 것 같아. 예, 큰 무대가 처음이었고 부상도 있었고 티파니에게는 아직 하나의 코인이 더 남아있는 것 같고 제이드 카겔도 성장하고 있다는 건 부정하기 힘들어.